네, 이 시간에는 화이트박스 테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커버리지인 MCDC 커버리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DC 커버리지는 Modified Condition and Decision 커버리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MCDC를 위한 요구사항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만족을 해야 MCDC를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3개의 요구사항인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프로그램에 있는 모든 디시전들은 적어도 한 번 모든 가능한 아웃컴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시전들이 가질 수 있는 아웃컴이 뭐죠? 디시전 전체 결과가 true 또는 false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true, false가 적어도 한 번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달리 얘기하면 뭐죠? 디시전 커버리지를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디시전 내에 있는 모든 컨디션들이 모든 가능한 아웃컴을 적어도 한 번씩 가져야 된다. 컨디션들도 가질 수 있는 것이 true, false가 있겠어요. 그래서 true 한 번, false 한 번을 모든 컨디션들이 가져야 된다. 달리 얘기하면 뭐죠? 컨디션 커버리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시전 커버리지, 컨디션 커버리지를 다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시전 커버리지와 컨디션 커버리지 이 두 개만 만족하는 그것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CDC라고 불러요. CDC는 Condition and Decision Coverage입니다. 그래서 Condition Coverage와 Decision Coverage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MCDC는 여기 M이라고 하는 것이 Modified, 수정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Modified CDC예요. 그러니까 Modified CDC에서 MCDC입니다. 그래서 결국 Modified를 만족하려고 하면 바로 세 번째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요구사항이 디시전 내에 있는 모든 컨디션들이 그 디시전의 아웃컴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컨디션들이 디시전의 아웃컴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면 MCDC를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A, O와 B, 즉 A가 하나의 컨디션, B가 하나의 컨디션인데 A, O와 B에서 컨디션과 컨디션들이 O화로 묶여서 하나의 디시전을 이제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이 디시전을 구성하는데 그러면 A와 B 두 개의 조건을 가지니까 여기서는 4개의 가능한 조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4개의 가능한 조합, 즉 트루스 테이블 진리표를 다음과 같이 이제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TT일 때 T, TF일 때 T, FT일 때 T, FF일 때 F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빨갛게 표시된 데이터, 즉 TTT와 FFF, 요것이 테스트 데이터라고 할 때 이것이 디시전 커버리지에 대해서 충분하냐? 디시전 커버리지에 대해서 충분하려고 하면 디시전 전체가 true 한번, false 한번 나오면 되죠. 그래서 디시전의 결과값이 C니까 C가 T 한번, F 한번인 것 같아요. 디시전에 대해서 충분하죠. 그다음 컨디션 커버리지 어때요? 각각의 개별 컨디션 A, B에 대해서 봐서 A가 T 한 번, F 한 번, B가 T 한 번, F 한 번이니까 얘도 yes가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로 얘가 디시전의 아웃컴에 얘네들이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영향 주는지는 어떻게 살펴보면 되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가 F인 상황일 때 생각해보죠. A가 이제 F일 때 그러면 B가 T여야만 결과값이 T죠. 그 다음에 B가 F면 결과값이 F예요. 바로 그럴 때 A가 F인 상황에서 B가 T면 결과도 T, F면 F예요. 그래서 B의 결과값이 곧 C 전체 디시전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 경우나 또는 이제 B가 F인 경우 한번 볼까요? B가 F인 경우는 이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는 A가 T면 결과도 T, A가 F면 결과도 F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독립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맨 위에 첫 번째 줄은 어때요? TTT예요. 그러면 A 입장에서 생각할 때 A가 T, B가 T 이제 결과가 T예요. 그러면 A가 T여도 B가 T이기 때문에 결과는 T예요. A가 F여도 B가 T이기 때문에 결과는 T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이 C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죠. 거꾸로 B 입장에서도 이미 A가 T이기 때문에 B가 T든 F든 관계없이 결과가 T예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TTT의 경우는 디시전 아웃컴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그 값은 yes가 아닌 no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독립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MCDC 설명하는 슬라이드 전체에서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로지컬 익스프레션을 이제 어떤 그림 형태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표기법은 우리가 여러분들 논리회로 시간에 배웠던 그런 게이트 표시 같은 경우를 써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입력, 출력의 경우 이렇게 하고 AND일 땐 AND 게이트, OR일 때는 OR 게이트, exclusive와 그다음 not 이렇게 게이트 표시를 써서 해서 그러한 전체 로지컬 익스프레션을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네, 이 강의 자료의 근간이 되는 논문의 저자인 칠렌스키하고 밀러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가 어떤 디시전의 아웃컴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로지컬 컨디션들의 경우에는 무한정 많은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로지컬 오퍼레이터마다 구체적인 어떤 미니멀 테스트셋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먼저 각각의 개별 로지컬 오퍼레이터마다의 구체적인 미니멀 테스트셋이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MCDC를 이해하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네,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칠렌스키, 밀러가 얘기를 하기를 각각의 로지컬 오퍼레이터마다 구체적인 미니멈 테스트 케이스가 존재해서 걔네들이 디시전의 아웃컴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시전의 아웃컴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미니멈 테스트 케이스들이 로지컬 오퍼레이터마다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각각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한지 MCDC 빌딩 블록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D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AND 게이트에 대해서 MCDC를 만족하기 위한 미니멈 테스트 케이스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N개의 인풋을 갖는 AND 게이트가 있다고 할 때 결과값이 true가 되려고 하면 AND 게이트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입력이 true여야만 결과값이 true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결과값이 false가 되는 경우에 뭐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각각의 입력들이 베타적으로 이제 false면 결과값은 어쨌든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입력들이 베타적으로 false를 갖는 경우가 이제 n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n개의 테스트 케이스와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 해서 전체 n 플러스 1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존재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미니멈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테스트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AND 게이트의 경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3개의 입력을 갖는 AND 게이트를 보도록 하죠.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와 같은데 3개의 입력을 갖는 AND 게이트의 경우에 결과값이 t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A, B, C가 전부 t여야만 t가 되겠죠. 그래서 딱 이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여기서 보면 A가 F일 때 결과값이 F가 되겠죠. 또는 이제 베타적으로 B가 F일 때 결과값이 F가 되겠고 또는 C가 F일 때 결과값이 F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각 입력들이 베타적으로 F를 가지면 결과값은 F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3개 해서 3 플러스 1 해서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가 미니멈 테스트 케이스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OR 게이트 살펴볼까요? OR 게이트에 대해서 MCDC를 만족하는 미니멈 테스트 케이스는 다음과 같죠. 그러니까 n개의 입력을 갖는 OR 게이트의 경우에 결과값이 false가 이제 결과값이 false인 경우에 결과값이 false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입력이 false여야만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입력이 false인 경우는 딱 한 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결과값이 true가 되는 경우는 뭐 여러 조합이 있겠지만 각각의 입력이 베타적으로 true이면 다 이제 true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수가 n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표시하면 다음과 같겠고, 다음과 같은 이제 진리표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값이 f인 경우는 모두 f일 때 f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a가 t면 결과 t예요. 이제 다른 조합이 있을 수 있지만 베타적으로 a만 a가 t면 결과는 t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b가 t면 결과는 t예요. c가 t면 결과는 t예요. 이렇게 해서 이 경우에 이제 n개라고 할 때 이 경우는 이제 3개, 이 경우 하나 해서 각각 이렇게 그 미니멈 테스트 케이스가 존재하게 되겠죠. 네,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의 경우에는 실제로 그 미니멈 테스트 셋이 여러 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 2개의 입력을 갖는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2개의 입력을 갖는 익스클루시브 오어의 경우에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고, 여기에 대한 진리표를 보면 익스클루시브 오어니까 2개가 같은 입력이면 false가 되는 거죠. FF일 때도 false, TT일 때도 false. 그 다음에 TF처럼 서로 다르면 true예요. 그러니까 exclusive 오어니까 서로 다르면 true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세 가지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이 중에서 3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고르면 그것이 다 MCDC를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2번, 3번을 고르면 그래서 1번, 2번, 3번을 고르면 1번의 경우는 이제 같기 때문에 F가 나오고 2번, 3번은 이제 서로 다른데 T인데 2번의 경우는 A가 T, B가 F여서 T. 3번은 A가 F고 B가 T여서 T. 이런 식으로 1, 2, 3을 골라도 되겠고요. 또는 뭐 1, 2, 4를 골라도 되겠습니다. 1, 2, 4를 고를 때는 어떻게 돼요? 1과 4의 경우는 서로 같으니까 F가 나왔는데 한 번은 TT였을 때 F, FF일 때 F. 그 다음에 2번의 경우 이제 서로 다르니까 T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골라도 되죠. 그 다음 뭐 1, 3, 4 골라도 되고 또는 2, 3, 4의 경우도 같으면은 F, 다르면 T 해서 뭐 이렇게 골라도 됩니다. 그래서 1, 2, 3 또는 뭐 1, 2, 4, 1, 3, 4, 2, 3, 4가 다 그 미니멈 테스트 케이스가 되는데 우리는 보통 1, 2, 3을 가장 이제 선호해서 사용한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not gate 볼까요? not gate의 경우에는 사실 그 오퍼랜드가 딱 하나만 존재하게 되겠죠. 물론 이 오퍼랜드가 하나의 컨디션일 수도 있고 또는 로지컬 익스프레션일 수 있는데 어쨌든 오퍼랜드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not에 대한 MCDC를 만족하는 미니멈 테스트 케이스 경우에 일단 결과값이 true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입력값은 false해야 되겠죠. 거꾸로 이제 결과값이 false가 되려고 하면 입력값이 true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존재하는 미니멈 테스트 케이스가 존재하게 되겠죠. 네, 다음으로는 컴패레이터, 비교기입니다. 비교기라고 하는 것은 2개의 어떤 수치 값을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뭔가 비교를 한 다음에 그 불리한 값을 반환하는 그런 그 연산자가 컴패레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컴패레이터는 결국 어떤 컨디션 또는 하나의 심플 디시전이 이제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컴패레이터에 대해서 MCDC를 만족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가 되려고 하면 한 번은 이제 결국은 불리한 값을 반환해야 되니까 한 번은 true 값이 나오는 경우와 한 번은 false 값이 나오는 경우 각각의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미니멈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컴패레이터에 대한 미니멈 테스트 케이스를 본다고 하면 어떤 컴패리전 포인트 또는 뭐 이렇게 어떤 특정 포인트 컴패리전 포인트 또는 y 어떤 기준치 그런 것 대비해서 그것보다 큰 x 값이라든지 그 컴패리전 포인트 또는 y보다 아래에 있는 작은 x 값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 그래서 어떤 기준치보다 큰 값, 기준치보다 작은 값으로 해서 true, false를 이제 결과값을 얻도록 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가 미니멈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 테스트 케이스가 MCDC를 만족하는지를 이제 평가하기 위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평가 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떤 그 복잡한 로지컬 익스프레션이 존재할 때 그러한 그 로지컬 익스프레션에 대한 MCDC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2가지 컨셉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컨셉이
컨트롤러빌리티입니다. 즉 제어 가능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익스프레션이 있을 때 그 익스프레션에 있는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익스프레션의 입력값들을 세팅함으로써 익스프레션에 있는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즉, 그 익스프레션에 있는 로지컬 오퍼레이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각의 그 입력값들을 세팅해서 그 오퍼레이터를 테스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럴 때 입력값들을 조절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observability입니다. 즉 관찰 가능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 대상이 되는 어떤 로지컬 오퍼레이터의 결과값들이 있다고 할 때 그 결과값이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포인트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MCDC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컨셉이라고 했지만 사실 테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의 성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력값들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는 속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각각의 값들을 지정을 해서 원하는 값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트롤러빌리티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테스트의 과정에서의 그 결과값들, 중간값들이든 어떤 결과값이 관찰 포인트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그래서 이 관찰 포인트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observability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여기서는 MCDC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컨셉이라고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테스팅에서 반드시 필요한 컨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테스트 케이스가 MCDC를 만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크게 이제 5개의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소스 코드에 대해서 스키마틱 리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만드는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컴플렉스 로지컬 익스프레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로지컬 익스프레션을 소스 코드라고 하고 그런 그 로지컬 익스프레션을 그대로 다뤄도 되지만 그보다는 이제 그것이 도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아서 그 스키마틱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용자 테스트 입력을 이제 파악을 하는 단계가 되겠어요. 보통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requirement based,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런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로부터 그 테스트 입력을 획득하고 그러한 입력을 이제 MCDC 테스트 케이스의 후보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테스트 입력을 파악하는 단계가 두 번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매스크되는 테스트 케이스를 제거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스킹되는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어떤 특정 그 게이트에 적용을 했을 때 여기서 게이트란 말을 쓰는 것이 앞에서 소스 코드를 스키마틱 리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스키마틱 리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할 때는 다 게이트 표기법을 쓰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게이트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테스트 케이스를 게이트에 적용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이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어떤 관찰하고자 하는 결과값, 아웃컴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숨겨진다, 가려진다라고 하면은 즉 테스트 케이스를 적용한 그 결과가 관찰하고자 하는 아웃컴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테스트 케이스 적용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테스트 케이스 우리가 매스크되는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고 그러한 테스트 케이스를 제거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빌딩 블록. 앞에서 그 스키마틱 리프레젠테이션에서의 그 MCDC 빌딩 블록들이 있었죠. 뭐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 뭐 낫 게이트 등등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빌딩 블록을 기반으로 MCDC를 결정하는 단계가 네 번째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테스트의 결과값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결국 우리가 테스트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의 그 결과값을 조사를 하는데, 즉, 테스트 케이스의 결과값, 테스트 케이스의 그 기대되는 결과값이 실제로 그 게이트, 그러니까 코드를 게이트로 표현한 그 코드에 대한 게이트 표현에서의 그 기대되는 아웃풋 값과 테스트 케이스를 적용했을 때의 그 기대되는 결과값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결국은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오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소스 코드의 오류일 수도 있겠고, 또는 소스 코드를 스키마틱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할 때 약간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스 코드는 정확하지만 스키마틱 리프레젠테이션을 잘못 표현했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 표현했을 땐 여기 오류가 있는 경우고, 소스 코드를 정확하게 스키마틱 리프레젠테이션을 나타냈는데, 그럴 때 그 테스트 케이스를 정했을 때의 결과값과 그 다음에 그 게이트 리프레젠테이션에서의 그 기대되는 결과값이 다르다라고 하면 결국 소스 코드에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류가 있는지를 이제 오류가 있는지를 통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정확하게 동작하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의 아웃풋을 조사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밸류에이션 메서드의 각 단계를 예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그 로지컬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이러한 로지컬 익스프레션을 만족하는 MCDC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도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B, C, D라고 하는 얘네들은 간단하게 로지컬 불리언 베리어블, 그러니까 true, false 값을 갖는 불리언 베리어블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x가 5보다 크다라고 하는 뭐 이런 심플 컨디션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얘네들이 true, false 값을 갖는 어떤 그 불리언 베리어블 또는 뭐 심플 컨디션일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다시 로지컬 그 오퍼레이터로 연결되는 어떤 하나의 그 컴플렉스 로지컬 익스프레션이 있다고 할 때, 그래서 이런 로지컬 익스프레션을 만족하는 MCDC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도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 소스 코드를 이러한 형태의 소스 코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소스 코드를 그 스키마틱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B and C, 그래서 B 입력, C 입력이 AND 게이트로 묶이고, 그 다음에 O와 D니까 그 결과값이 이제 D와 O와로 묶여서 결과가 A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네, 두 번째 단계는 테스트 입력을 이제 찾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 테스트 케이스로부터 그 MCDC 테스트 케이스 후보들을 이제 찾는 그런 과정이 이제 되겠고요. 여기서는 얘가 세 개의 입력을 가지니까, 즉 B, C, D 세 개의 입력을 갖고 B, C, D 각각들이 불리한 베리어블이거나 또는 심플 컨디션이니까, 즉 true, false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true, false 값을 가지면서 그럴 변수가 세 가지니까 해서 전체 8개의 조합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8개의 조합으로 이제 구성된 트루스 테이블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는데, 바로 얘네들이 그 requirement based test case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8개의 그 requirement based test case에서 여기서는 MCDC test case 후보로 5개를 이제 골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기 1번 TTT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TTF가 있고, 그 다음에 4번 TFF, TFF, 그 다음에 5번 FTT, 그 다음에 6번 FTF, 이렇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후보군들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른 후보군들을 그 다음에 그 스키마틱 리프레젠테이션에다가 이제 매핑을 해야 되죠. 그래서 B 입장에서 봤을 때 B는
TFFTT예요. 그래서 B는 TFFTT. 그다음 C는 TTTTF 해서 TTTTF. D는 그다음 그래서 그것들을 AND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 D는 FFTTF. 그래서 FFTTF 해서 써놓고 그다음에 우화 연산해서 결과값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리퀘어먼트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에서 그 MCDC 테스트 케이스 후보들을 이렇게 찾고 그다음에 걔네들을 스키마틱 리프레젠테이션에다 이렇게 매핑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5개를 골랐는데 우리 앞에서 잠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N개의 입력을 갖는 N개의 입력을 갖는 경우에 MCDC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 수는 몇 개라고 했었죠? N 플러스 1개라고 했었죠. 그건 우리가 AND 게이트 얘기할 때 또는 OR 게이트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 AND 게이트일 때는 전부가 true가 되는 조건이 하나, 그 다음에 각 변수들마다 베타적으로 false를 가져, 하나만 false 가져도 AND는 false니까 각 변수들마다 베타적으로 false를 갖는 경우에서 n개 변수니까 그래서 n개 그 다음 전체가 다 t일 때면 t니까 그렇게 하나 해서 n 플러스 1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여기는 3개의 입력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3개의 입력이니까 3 플러스 1 해서 전체 4개의 그 MCDC 테스트 케이스들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 5개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하나가 이제 나중에 MCDC 테스트 케이스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찾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단계는 매스크드 테스트 케이스를 엘리미네이션 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 테스트 케이스 중에서 매스킹 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제 제거하는 단계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얘기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그 원리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W and true, 그러니까 어떤 AND 연산자의 이제 컨트롤 입력이 true일 때는 W 값이 곧바로 W로 나온다는 얘기. 뭐냐면 얘가 true이면 true and true는 true가 되겠고, false and true면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트롤 입력이 이제 true예요. 여기처럼. 그래서 잠깐 지우죠. 계속 튀니까. 그래서 여기가 true니까 여기 이제 다 true예요. 그래서 이때 true이면 결과도 true가 되고 여기가 false이면 결과가 false 되겠죠. and니까. 그래서 t and t는 t, f and t는 f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true일 때는 and일 때는 여기 또 관심 있는 데이터 값이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 OR일 때 false랑 OR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W, OR false는 W가 된다는 거죠. 즉 컨트롤 입력이 false예요. 그래서 여기서 true이면 true or false이면 true가 되겠죠. false or false는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W가 되겠고 여기가 false고 그걸 or로 하면 다시 W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원리는 exclusive or입니다. 그래서 W exclusive or false는 W가 되겠고 W exclusive or true는 not W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면 여기에 이제 false일 때 컨트롤 입력이 false일 때 보면 얘가 false이면 false 같으니까 이제 false 되는 거죠. true이면 true false 다르니까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여기 값들이 곧바로 여기 그대로 오니까 W가 되는 거고 경우가 되겠고 그것이 이제 true랑 exclusive or를 하면 true일 때 보면 FT면 뭐야? 다르니까 T 즉 여기와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다음 T exclusive와 T는 TT 같으니까 F가 되는 거죠. 즉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 번째와 네 번째 원리가 성립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그 매스킹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프린시플들 각각들을 이제 역으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프린시플 1 같은 경우에 W and
true는 뭐였어요? w&true는 w였죠. w&true는 w였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의 역. 그래서 one prime의 경우 보면 false랑 and를 해버리면 무조건 false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에 무슨 값이든 간에 그걸 false랑 and를 하면 false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w 값들이 여기 false 때문에 가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그 엘리미네이션 해야 될 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 어떤 연산 값이 그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아웃컴에 나타나지 않을 때, 즉 가려질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매스킹 되는 테스트 케이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경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프린시플 2'의 경우는 앞에서 우화를 할 때 W 우화 false false를 하면 뭐였죠? 얘가 이제 false랑 우화를 하면 W가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2'에 보면은 true랑 우화를 했어요. true랑 우화를 하면 결과가 무조건 이제 true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이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매스킹 되는지를 이제 파악하는데 이 두 개의 원리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매스킹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작성했던 그 로직 다이그램을 백워드 방향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그것이 매스킹 되는 테스트 케이스를 삭제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B와 C를 AND 연산을 한 결과값이 이렇게 있고 그 결과값이 이제 D의 값과 우화를 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여기 AND 연산의 결과값과 D의 값을 우화를 할 때 D의 여기 우화니까 즉 요 TT 두 개가 존재하죠. 요 TT에 의해서 얘는 무조건 TT가 되니까 그것에 해당하는 TT에 대응되는 즉 여기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애가 역으로 백워드 방향으로 와서 바로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매스킹 되는 테스트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X 표시로 나타냈습니다. 네, 앞에서 보셨던 대로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테스트 케이스가 마스크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엔드 게이트 입장에서는 1번, 2번, 5번의 테스트 케이스만이 이제 유효하게 되겠죠. 정리를 하면 엔드 게이트 입장에서는 3번과 4번 테스트 케이스가 매스크되고 1, 2, 5번 테스트 케이스가 유효한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OR 게이트 입장에서 봤을 때 OR 게이트에 대해서는 매스킹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매스킹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이러한 연산의 결과가 그 다음 연산에 이제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그 이제 이런 연산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기처럼 우화일 땐 T가 우화를 하면 결과가 무조건 T가 나오니까 여기 이 우화 연산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여기 3번, 4번의 입력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당되는 테스트 케이스가 이렇게 마스크 되는 경우를 나타내는데 이 경우 보면 우화 연산의 경우는 다른 입력에 즉 다른 연산의 입력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결과로 나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화 게이트의 경우는 지금 이 그림에서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우화 게이트에서는 매스킹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항상 우화 게이트는 매스킹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연산의 결과가 다른 연산의 입력으로 들어갈 그런 경우에만 이제 매스킹을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우화 게이트 결과가 다른 게이트의 입력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매스킹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화 게이트의 경우는 매스킹된 테스트 케이스가 없고 모두가 유효한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빌딩 블록을 기반으로 MCDC를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엔드 게이트로부터 이제 엔드 게이트에서 이제 시작을 해보죠. 그럼 엔드 게이트의 경우에 마스크된 걸 뺀
1번, 2번, 5번에서 저기 3번과 4번이 이제 삭제됐으니까 1번, 2번, 5번이 그 유효한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그 빌딩 블록들의 테스트 케이스를 이랑 이제 견뎌보는 거죠. 즉, 엔드 게이트니까 엔드 게이트 측면에서의 테스트 케이스들은 엔드 게이트를 만족하려고 하면 엔드니까 TT, TF, FT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 테스트 케이스 1번이 뭐예요? TT가 되는 거죠. 그다음 테스트 케이스 2번이 FT가 되죠. FT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그 테스트 케이스 5번, 3번, 4번 삭제됐고 5번이 TF예요. 5번이 TF인데 여기서 TF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테스트 케이스 1번, 2번, 5번은 그 엔드 게이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MCDC 측면에서 충분한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화 게이트를 볼까요? 오화 게이트 보면 이제 오화 게이트의 테스트 케이스들도 그 오화 게이트 빌딩 블럭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랑 이제 비교해 보면 오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FF, TF, FT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두 그러니까 오화니까 펄스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 하나고 나머지는 이제 각 변수들마다 베타적으로 true를 갖도록 하면은 MCDC를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1번 보면 TF가 있네요. 그렇죠? 테스트 케이스 1번은 TF예요. 여기서 TF를 만족하죠.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2번은 FF예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2번은 FF니까 이 FF를 만족하죠.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3번은 FT예요. 테스트 케이스 3번 FT니까 여기서 FT를 만족하죠. 그러면 지금 1번, 2번, 3번 가지고 충분히 이제 우화 게이트 입장에서 MPGC의 충분한 테스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4번은 TT가 있는데 이 TT는 실제로 우화 게이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MCDC 테스트 케이스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없애면 되겠고요. 그 다음 테스트 케이스 5는 FF인데 얘는 2번하고 이제 그 겹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그 설명했던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드 게이트 입장에서는 엔드 게이트 측면에서는 그 MCDC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TT, TF, FT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TT, TF, FT를 만족하는 경우가 그림에서 보면 이제 테스트 케이스 1, 테스트 케이스 5, 테스트 케이스 2예요. 그래서 각각 만족하니까 이 세 개가 유효한 테스트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싱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경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TT, TF, FT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각각 만족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TF를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우화 게이트 입장에서도 이제 필요한 것이 TF, FT, FF인데 그것을 각각 만족하는 케이스가 뭐 이렇게 1, 3, 2 또는 5 이렇게 존재했었죠. 그러니까 얘도 유효한 테스트 입력이 되겠고 빼먹은 빠진 미싱 테스트 케이스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 1, 2, 5, 1, 2, 5와 일단 겹치지 않는 3번에서 1, 2, 3, 5가 바로 예제 그 로지컬 익스프레션에 대한 MCDC를 만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4는 그 MCDC 측면에서 보면은 필요하지 않은 그런 테스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그 5번째 단계는 아웃풋 컨포메이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기대했던 결과값들이 실제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얻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그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